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거푸의 생사 그리고 세계 정부의 실권을 노리는 티치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원피스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푸가 해군들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검은 소매적단과 싸우다 쓰러진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거푸에 대한 신문 내용입니다. 오다스는 신문을 통해 거푸의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해군의 젊은 영웅 코비 대령의 생황과 해적섬에서 소식이 끊긴 전설의 영웅 가프 중장에 대해. 신문 속 내용은 거푸의 상황에 대해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오다쌤은 마지막 부분을 잘라서 보여줬습니다. 즉 정확히 거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89화입니다. 1089화에서는 거푸에 관한 신문 내용을 본 후셔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말하죠. 가프씨가 해적섬에서 행방불명? 죽었다고 적혀있는 건 아니지? 그때 후셔멀의 촌장은 말합니다.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 온 남자다. 걱정 따윈 필요 없어. 이 대사들로 알 수 있는 건 신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거푸의 소식을 알 수 없을 뿐 거푸의 생사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거푸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거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 이 상황에서 검은 소매적단이 거푸를 안 죽이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악역이라고 생각되는 쿠잔이 갑자기 검은 소매적단을 배신하고 거푸를 구하는 것도 이상하죠. 하지만 거푸가 살아 검은 소매적단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떡밥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티치가 해군 800명과 군함 한 척을 하치노스로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물론 티치는 해군 800명과 군함 한 척 대신 코비를 하치노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는 왜 해군을 하치노스로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유가 밝혀졌는데 1080화 속 티치는 납치된 코비를 두고 말합니다. 이 해적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세계정부에 속하는 나라로 말이지. 이 말을 듣고 코비는 말하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시죠. 그게 통과될 리 없잖아요. 이에 티치는 답합니다. 어이 남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네 목숨과 바꿔서 교섭할 거다. 즉 티치가 해군 800명과 군함 한 척을 원했던 이유는 이들을 인질로 해적섬을 세계정부에 소속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가 코비를 인질로 해적섬을 세계정부로 만든다 했을 때 쿠잔의 대사입니다. 쿠잔은 티치의 생각을 듣고 말합니다. 거래는 포기해라 티치. 코비는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다. 소드는 사표를 제출한 해병이다. 그래서 해군은 이 녀석들의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 자를 수 있지. 티치는 이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네가 영웅이라 불리는 이상 그걸 내버리는 해군을 관철할 수 있을까? 이처럼 티치는 코비가 소드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은 소매적단은 기껏 데려온 코비를 놓쳤지만 이를 구하러 온 거푸를 제압해 죽기 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티치에게 해군 영웅 거푸는 코비, 해군 800명, 군함 한 척보다 더 큰 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는 거푸를 인질로 세계정부와 교섭해 해적섬 하치노스를 세계정부에 소속된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은 소매적단은 거푸를 죽이지 않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티치가 세계정부 소속된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도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가장 해적다운 해적이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티치 역시 목표가 해적왕이라는 거죠. 다만 해적왕이라는 건 원피스를 찾는 겁니다. 세계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죠. 다시 말해 해적왕이 되려는 티치가 해적섬을 세계정부 소속 나라로 만들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는 해적섬을 왜 세계정부에 소속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역시 티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치는 대단히 교활하고 영리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십 년 동안 기다릴 정도의 엄청난 인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티치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실예로 티치가 흰소매적단에 들어간 이유는 어둠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흰소매적단에 들어간 겁니다. 또한 티치가 루피를 잡으려던 이유는 칠무회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칠무회에 들어가려던 이유는 칠무회라는 지위를 통해 임펠다운에서 동료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해적왕을 꿈꾸는 티치에게 세계정부 소속이 되는 왕의 부하 칠무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티치는 칠무회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루피를 잡으려던 게 아니라 단지 임펠다운에서 동료를 얻기 위해 칠무회 지위를 얻으려던 거였죠. 즉 티치가 세계정부 소속의 나라로 들어가려던 이유 역시 티치의 최종 목표를 위한 계획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티치는 어떤 목표 때문에 세계정부 후속의 나라가 되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의 목표입니다. 분명한 건 티치가 왜 해적왕이 되려는지, 티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티치의 본거지가 과거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라는 점, 검은섬 해적단의 배 이름이 지백이 이름이 들어간 샤베로브 지백호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 지백을 따라하는 듯한 티치의 최종 목표는 지백의 최종 목표와 같을 겁니다. 물론 지백의 최종 목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록스 해적단 선원이었던 카이도의 최종 목표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 같은 록스 해적단 빅맘 역시 최종 목표가 카르멜의 꿈,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 티치의 말처럼 해적들은 이해관계로 뭉친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지백의 최종 목표는 자유와 평등일 겁니다. 다만 카이도의 목표가 자유와 평등이지만 그 방법이 전쟁을 통한 것인 만큼 지백이 세계정부에게 적의를 보이며 테러리스트 활동을 보였다는 점으로 보아 지백의 최종 목표는 천룡인을 모두 제거해 세계정부를 전복시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거겠죠. 즉, 티치의 목표는 지백처럼 천룡인을 모두 제거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티치가 세계정부 소속의 왕이 되는 것과 천룡인을 제거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계정부 소속의 왕이 되는 것과 천룡인을 제거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생각 안 하고 단지 세계정부 소속의 왕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가 출무회가 되려고 한 이유는 임펠다운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생각해본다면 티치가 세계정부 소속의 왕이 되려고 한 이유, 더 나아가 티치가 거프 혹은 코비로 세계정부와 거래를 하려던 이유는 세계정부 소속 왕으로서 혹은 거프를 교섭할 때 마리조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마리조아에는 천룡인을 제거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마리조아의 국보입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는 로우에게 말합니다. 네 수술수술 열매 능력이 그날 내 수중에 들어왔더라면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해 난 세계의 실권마저 질 수 있었다. 즉,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한다면 세계의 실권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한다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도플라밍고가 이에 대해 말았을 때는 가정이 붙었었습니다. 바로 수술수술 열매가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계정부는 수술수술 열매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와노쿠니에서 오로성은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의 위험성 때문에 CP0에게 루피를 제거하려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세계정부가 당시에 루피 제거를 명령할 수 있던 이유는 카이도와 빅맘의 싸움에서는 누가 죽어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상황에서 세계정부는 굳이 로우의 수술수술 열매를 굳이 노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게다가 로우는 세계정부 소속 칠무회가 되었는데도 세계정부는 로우를 노리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리조아의 국보는 수술수술 열매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티치는 수술수술 열매가 아닌 마리조아의 국보 그 자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정부의 왕이 돼 마리조아를 입성하여 마리조아 국보를 노리려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의 동료들은 무언가를 탈취하기 위해 굉장히 특화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손쉽게 순간이동해 잠입할 수 있는 바노고의 워프어프 열매, 누군가로 변신해 누구든지 속을 수 있는 대본의 구미호 열매, 물건마저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쉽게 훔칠 수 있는 시류의 투명 열매까지. 분명한 건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는 누구보다 계획적인 만큼 자신들의 동료들의 능력을 아무거나 먹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티치는 선원들에게 자신의 목표인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열매를 먹게 했을 거라는 거죠. 즉, 티치가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훔칠 수 있는 열매를 먹게 한 이유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훔쳐 세계를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번 최종막에서 티치의 계획은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각성하면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푸딩의 납치, 로드 포네그리프 3개를 갖고 있는 로우를 쓰러뜨려 로드 포네그리프 3개 탈취, 세계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코비의 납치, 그리고 거프의 패배까지. 과연 티치의 다음 계획인 세계정부의 왕으로 인정받는 것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제 가설대로 티치는 마리조아 국보까지 탈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